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결국 대구 도시공사가 지게 되는 건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각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유지인 농로를 자신의 땅이라며 통행을 막자 민원인이 측량해서 국유지임을 밝혀냈습니다. 최근 불거진 안동 농협조합장의 비리와 폭행 의혹과 관련해 농협 적폐청산 및 농협 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안심뉴타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 비용을 결국 대구 도시공사가 지게 되는 건 아닌지 대책은 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 지역의 토양 오염 문제가 제기되면서 안심 뉴타운 개발 사업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사업 검토 단계부터 이미 243억 원의 적자가 예측됐습니다. 대구시는 공익적 사업이라며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양 정화 비용 168억 원은 연탄이나 시멘트 공장 등 이전 소유자에게 부담하겠다고 표시하고 조성공사 비용에선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소유자들과의 토지 보상 과정에서 정화 비용에 대한 별다른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 토지 소유자와 정화 비용에 대한 협의는 보상이 완료된 상황에서 지금 협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소유자들이 돈이 없다고 버티면 이 구상권 청구도 의미가 없습니다. 정화 비용까지 더해지면 사업 적자는 약 411억 원. 대구 도시공사가 부채를 지게 되면 대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게 됩니다. 게다가 토양 오염 범위와 오염원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존 전례가 없어 사업 기간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만큼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데는 저희가 이때까지 한 사업 중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현황 조사를 했을 때 뭐 이렇게까지 오염되고 토양 오염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처음입니다, 사실은요. 지난 2015년 대구시가 오염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검토나 대책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신고 건수는 엿새 동안 전국적으로 10,000건이 넘었는데요.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현장 단속 없이 주민의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생활 불편 신고 앱이나 안전신문고 앱을 내려받아 사진을 올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올리면 됩니다. 주정차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은 4곳입니다. 우선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황색 복선이 있는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도 신고 대상입니다.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역시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도로 한복판 승하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뒤따르는 차들의 주행을 막아 2차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천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4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단속 시간은 4대 중점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24시간 단속되며 그 외에는 7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승용차 기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8만 원, 기타 구역은 4만 원이 부과됩니다. 신고는 주정차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 하셔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각 지역별로 시행일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관행이 주민신고제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얼마 전 봉화군의 한 마을에서 국유진 농로를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적치물을 쌓아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봉화군이 절차상 이유를 들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민원인이 직접 측량에 나서서 시시비비를 가렸습니다. 측량 결과 농로는 국유지였습니다. 현장 출동 홍정표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사용한 농로의 30m가량이 파헤쳐지고 수로용 콘크리트로 막혀 있습니다. 트랙터나 농기계가 다닐 수 없습니다. 정확한 측량 없이 농로를 훼손하자 땅 주인과 말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민원인은 봉화군청에 국가 땅인 농로 복구를 호소하며 측량을 요청했습니다. 자칫 자투리 국공여지를 이룰 수도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은 지난번과는 달리 모든 콘크리트관이 치워져서 농기계나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주 측량을 통해 확인한 결과 농로는 국유지였습니다. 30년간 정확한 측량을 하지 않아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했으나 이제는 길이 확보됐습니다. 민원인은 사전 측량도 없이 일방적으로 농로를 훼손해 농기계가 못 들어가 깝깝했다며 봉화군에 국유지 무단 점유를 알렸지만 너무나 늦은 대응에 속이 탔다는 입장입니다. 농로 다툼을 해결하는 데 봉화군의 대응이 아쉽기만 합니다. 국유지 무단 점유가 확인되면 철거 명령 계고장을 두세 차례 보내고 시행치 않으면 그때 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후 처리합니다. 통상 3개월 정도 걸리며 철거 비용은 원인 제공자에게 징수됩니다. 민원인의 문제 제기에 기본적인 측량은 생각도 않고 있었습니다. 봉화군은 국유지인 농로를 무단 점유 훼손을 절차상의 문제를 들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거기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불복하면 저희는 그때까지 가면 저희가 그 행정 조치를 위해서 측량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 농사일이 급한 민원인이 나서 측량을 했고 측량 결과 3.5m 농로는 국유지로 확인됐습니다. 땅 주인은 이를 인정하고 콘크리트관을 지난주 모두 치웠습니다. 봉화군 농로 담당자는 주민 동의서를 받아오면 농로 포장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누구 땅도 몰랐잖아요. 아무도. 동의서만 가지고 포장을 다 하도록 해준다 그래요. 나라 땅인 농로를 지킨 민원인. 하지만 비용과 수고는 봉화군이 아닌 모두 민원인의 몫이었습니다. 현장 출동 홍정표입니다. 농협 적폐청산 및 농협 개혁을 위한 기자회견이 안동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렸습니다. 안동시 농민회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안동농협 조합장의 비리와 폭행 의혹을 언급하며 조합장 선출 시 후보의 정책 토론의 의무 개최와 예비 후보자 제도 도입이 가능한 위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장에게 집중된 경제권을 분산시키고 비상임 명예직 연임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탁선거법 개정을 반대했던 농협중앙회라든가 그리고 농협중앙회 그리고 농식품부도 이제는 이 위탁선거법이 개정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안동농협 앞에서는 시민단체가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비리 척결을 위해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꼭 필요하고 또 녹취록 유무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부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원 여러분들의 이 진술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입지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25일 정정당당하게 신청사 유치 경쟁에 임하겠다는 협약을 맺으려 했으나 류규화 중구청장이 부지 선정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퇴장해 나머지 지자체장들만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한편 앞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유치 경쟁에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나친 유치 행위를 벌이는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봄맞이 마을 가꾸기 행사가 25일 대구 수성구 황금동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환경정비에는 수성구 황금 3주공아파트 주민과 봉사자 50여 명이 참여해 아파트 단지 안팎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봄을 맞아 장미를 옮겨 심는 등 꽃을 식재하는 작업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독거 노인분들이나 이제 장애인분들 사회에 좀 약간 소외계층 분들 좀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직접 이제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지금 하시려고 지금 나와 계시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몸이 좀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같이 도와주고 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안동시 새마을회가 새마을운동 제창 49주년과 제9회 새마을의 날을 기념해 2019 안동시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지도자 29명에게 표창을, 새마을 지도자 자녀 12명에게는 장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또한 체육대회와 장기자랑,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릴레이도 진행됐습니다. 예천경찰서는 빈집을 돌며 고서와 족보, 책 등을 훔친 혐의로 58살 A씨를 붙잡아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지난 17일 예천군 용문면에 빈집을 들락거리며 수상한 행동을 하던 A씨를 지켜보던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피해자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직접 만든 지도를 보고 경북과 충남 지역 시골 빈집에 침입해 안방에 있는 고 가구를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훔친 물건들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영천 역사문화박물관에 찾아가는 전시회가 경주 동국대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임진왜란 당시 영천성 수복 전투를 주제로 1583년에 제작된 쌍자 총통과 영천의병 조희 교첩, 병학 진암 등 각종 사료가 소개됩니다. 또 1577년에 발간된 활자 조판 방식의 상업용 일간신문인 민간조보가 선보입니다. 민간조보는 세계 최초의 일간신문으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521호로 지정됐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경주 지역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경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25일 지역 유관기관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서민 금융지원에 대한 각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논의했습니다. 소액대출, 과중채무 등의 서민 금융 상담은 국번 없이 1397에 전화하거나 진흥원, 신보기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태풍 등이 집중되는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이며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을 포함한 8개 자연재난에 대해 보상해 줍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특히 댐 주변 지역 주민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권지사가 전액 지원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처음으로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시험 과목은 공통과목으로 직업기초능력평가 60문항과 각 기관별 전공 과목 2과목, 각 20문항으로 총 100문항입니다. 필기시험은 오는 27일 경상북도 공무직 근로자 안동지역 2개 시험장에서 처음 시행되고 채용 시험을 정례화해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우수 인재 등용문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비가 그친 주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게는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서쪽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곳곳에 벼락과 돌풍을 불 만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 10도로 시작하고 한낮 기온도 11도에 그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